포천의 사랑방 공동체학교인데 사랑방 공동체학교 안에는 꾸러기 학교하고 제가 알기로는 멋쟁이 학교 맞죠? 예, 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그냥 사랑방 공동체학교라고 이런데 이 사랑방 공동체학교는 역사적인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 대안학교와 기독대안학교를 통틀어서 최초의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대연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출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심차게 우리 정태일 목사님, 교장 선생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방 공동체 학교는 안에 지금 두 개 말씀하셨는데 유아교육과정, 유치유아교육과정 꾸러기 학교가 있고요. 초등과정으로 어린이 학교가 있고 그리고 중고 통합과정으로 멋쟁이 학교가 있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얘기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못하고요.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이사장님께 감사합니다. 고쳐졌나 모르겠어요. 예. 고친다고요. 예. 그거는 나중 기회를 조금 빌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고용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장,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서론 삼아서 적어드렸는데 관리자인가? 요거는 이제 행정의 특기가 있고 그래서 행정에 집중하시는 그런 이제 리더십의 교장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 이거는 이제 교육하는 일에 실제로 힘쓰시는 이제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치중하시는 분이 해당될 거고요. 교육자라고 그러는데 교육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목회적인 어떤 그 일들 이것을 특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이런 교장 선생님을 일컫는 건데 조금 넓은 표현으로 교육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고요.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내가 이 다음에 교장이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떤 교장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의 그 교육을 포함하는 특징과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원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학교의 교장, 기독 대안학교의 교장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뭐 가능하면 균형 있게 다 잘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기독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물론 이제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특별히 이제 잘하실 수 있다고 하면 뭐 기독 대안학교 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는 다 잘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앉아서 4시간부터 쭉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구나. 왜 그런가 하면 학교의 형태나 교육 내용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우리 기대현 안에 회원 학교들만 생각을 해도 그런 학교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부담을 가졌어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학교별로 소그룹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양한 학교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뭘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간에는 제 입장에서 경험하고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여기는 사랑방 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특성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좀 특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 직접 나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적용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선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랑방 공동체의 특징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배경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릴 거고요. 그냥 간단히 제목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신앙 공동체를 장으로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원래 우리가 쓰는 표현은 참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교육의 목표나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학습하는 것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시키고 훈련한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사상, 우리가 바라는 교사가 어떤 교사냐 하면 교과의 수업 능력, 이거보다는 복음으로 해산하는, 복음으로 해산하는 어떤 소명의식,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그냥 이렇게 제목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중고등 과정의 교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졸업한 사람들이고요. 다 교회에서는 전도사, 목사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교육을 하려면 큰 학교는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처음부터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한 학년 10명 이내로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 제일 그 교장이 오늘 좀 책임과 역할인데, 제일 첫 번째, 그냥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끝나도 좋겠다. 그러는 것이 이제 제가 꼽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진짜 하실 텐데요. 그거는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그 교육 방향,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위한 조금 표현을 조금 딱딱하게 하겠습니다. 교육 철학,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죠. 교육 철학.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설명과 교육이면 교육, 훈련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책임지는 것이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과 역할.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학교 일반 학교 많고요. 근데 우리는 대안학교 다르죠. 분명히 그 이제 방향이나 내용이나 정체성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는 또 거기다가 우리는 또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또 달라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해도 우리 좀 기대한 회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해도 제가 볼 땐 다 다릅니다. 그 학교마다의 특징이 다 있는 거죠. 교육적으로 표현하면 교육 철학과 원리,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그 학교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교육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교장이 첫 번째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구성원이 바뀌면 바뀌기 때문에, 또는 교장이 바뀌면 바뀝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내외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수없이 도전받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던 그 교육, 그것이 끊임없이 변질되도록 하는 도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의 책임과 역할이 바로 이제 교장에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등록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랑관 공동체학교 아직 등록 안 했습니다. 고민은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대한교육 운동을 하고 또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법을 결코 이렇게 가볍게 생각 안 합니다.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법을 기준을 이제 따라주는 걸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의 고유한 그 이제 고유성,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고유성, 이거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런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고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나 우리 사회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두 가지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의 솔직한 지금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이 등록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2012년도인가요?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 교육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희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온 목적은 저희 학교가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인가를 왜 안 받는지, 인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가는데, 저 뒤에서 저를 이렇게 딱 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고 저하고 둘만 이렇게 뒤에 서서 따라가는 중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등록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 이 학교는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는 제가 보니까 교회 학교의 원형인입니다. 그거를 이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면서 덧붙이는 말이 제가 공부할 때 논문을 쓴 논문이 왜 소명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 대안교육을 하던 그렇게 시작한 학교가 중간에 변질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논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소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뭐 여건도 안 좋고, 뭐 처우도 안 좋고, 이렇게 이제 소명, 사명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가를 받고 나니까 인가 그 기준에 맞춰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쭉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뭐 재정적인 거나 뭐 시설인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 이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이렇게 교사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더래요. 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교사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명에 의해서 사명감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교육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고 이러는데 숫자가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처음에 학교를 시작하던 사람들은 하나 둘 학교가 바뀌니까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학교에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주도권이 처음에 사명감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중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학교 교육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됐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인가요? 저희 세무서에서 부가세 부과한다고 통지가 왔어요. 부가세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었었죠. 뭐 한 5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부가세 부과하려고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뭐 의논하고 뭐 여러 하면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많이 의논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할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을 그대로 가능한 한 그대로 보여주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 교육, 대안교육이라는 그 이전의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뭐 두툼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제 냈어요. 근데 결과가 어쨌든 시간 때문에 결과는 최종 마지막 회의까지 심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마지막 결론은 여기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다행히 이제 뭐 교회나 학교에 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고유한 교육을 우리가 진실되게 거기에 집중해서 가는 거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회법에 맞춰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때로는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딱 이렇게 갈라서 선택하는 문제보다는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길게 보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교육 과정에 관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잠깐만 이렇게 소홀하시면 이게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교육 과정이. 이 선생님들이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잠깐 바뀔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걸 이제 바로 잡아주거든요.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교육과정을 더 구체화한 학습 일정이나 수업 시간표. 너무 구체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교장 선생님이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때는, 이게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하려면 과감하게 이거 바꿔야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답습해서 시험표를 이렇게 짜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관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제 대안학교에서 그래서 교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첫 번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저는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에게 교육 철학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 교육 원리, 교육에 대한 생각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교장의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는데 이 교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좀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 비랄두리에 1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기훈 교장 선생님 고위물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이상. 저는 지금 멋쟁이 학교 교장을 2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지금까지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 저기 와 있는데요. 꾸러기 학교는 지금 3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좋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빨리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교육을 하는 것만큼 그걸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한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나 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데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4년, 5년 이렇게 교장이 자주 바뀐다. 교장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학교가 바뀔 수가 있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학교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문제인데, 그럼 기대원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떤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지, 아까도 이제 기대원에 대한 기대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같습니다.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대원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건 제시하는 일 그랬는데 지도하는 일, 이건 교육을 하는 건데 지금 교사를 지도하는 일, 교사를 교육하는 일 그런 뜻이고요. 학생을 지도하는 거, 학생을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부모를 교육하는 일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교사 지도에서는 당연히 이제 교사의 이제 그 교육 철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팁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사 교육이 자주 있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있는데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교사 회의, 일주일에 2번 있는데, 교사 회의 때, 그, 회의를 하면서 교육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피로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는 24시간 같이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런 간단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교사에 대한 피드백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교회에서 1년에 2번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교사들이 피드백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제가 직접 안 하니까요. 학생 지도에 대한 거는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그 수업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교장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교장은 상당히 그 학교 운영에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상대로 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학년의 특성에 따라서 특히 그 이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1년 동안 제가 수업을 들어가요, 매주. 1학년 때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학교 교육 방침,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이 제일 필요한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지금 꼭 들어가고 있고요. 어쩌니 교양 시간 그래가지고 2학년은 이제 중2병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근데 5학년 고2 되면 고2가 이제 학생의 전부 다 임원을 맡고 있고, 저희는 그 기숙사 생활이라 그러죠. 공동 생활을 다 하는데 그 공동 생활을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철학, 논문 이런 것들 들어가요. 6학년 고3 시간에 들어가요. 이거는 현문, 현답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질문 만드는 그 시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고3 학생들 심리적인 거, 내면적인 걸 좀 이렇게 살펴주고 좀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제 수업에 들어간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뭐 생활지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나가고요. 부모님들 지도하는 문제도 중요하죠. 이건 학교의 교육 방법과 또 내용, 가정에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이것이 보조가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반감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 중에 있어요. 네, 뭐 강사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기말에 저희는 이제 성적표가 없고 생활기록부가 없거든요. 면담해서 평가, 자율평가서하고 이제 뭐 면담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평가 시간에, 기말 평가 시간에 부모가 꼭 참석하도록 돼 있죠. 부모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한 학기 동안의 학교의 생활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전해받고 거기서 같이 의논하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방, 전에는 이제 와서 밥 했는데 요즘은 설거지만 해요. 근데 이게 설거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내 아이를 학교에다 또 넘겼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학교에다 또 맡기고 나를 그냥 방치했어,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학생들 얼굴도 보고 뭐 이제 이런 걸 좀 보라고, 그런 의미,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러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큽니다. 학생들이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설거지 담당인데 왔나 안 왔나, 왜 안 왔지? 굉장히 학생들한테 영향이 큽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다른 얘기는 다 비슷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다 생략하고요. 그냥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초 남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